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스라디오 24화. 오늘은 NPC IFBB 프로리그에 도전하는 내추럴 보디빌더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뜻보이 채널을 보시면은 IFBB 내추럴 프로 최한진 선수가 국내 최초로 따신 걸 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추럴 프로가 국내에 좀 많이 알려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7월인가? 7월에 리저널 대회랑 프로카드 발급 대회가 열립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각 선수분들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좌측부터 이제 간단하게 소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흥에서 피지컬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경력 13년 차 한태희라고 하고요. 이제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 이탈리아에서 이제 동양인 최초로 2등 하고 피지크 2등 하고요. 그다음에 WBC 프로 2연속으로 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에 이제 뭐 캐나다 내추럴 IFBB에서 이제 A 클래스에서 2등 경력 있습니다. 네. 나이가 그럼 나이가 90년생입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외국인 노동자 제이크입니다. 저의 경력은 2017년 나바 노비스에서 그랑프를 못했지만 피지크 1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18년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WNBF라는 대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서 그랑프리를 했었고 그리고 한성대에서 그 슈퍼핏 클래식 거기에서 이제 피지크 2위를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그 옆에 조정현 선수가 계셨었는데 IFBB 프로가 바로 따시기 전이었는데 그때 정말 영광이었고 이 자리를 뵙게 돼서 너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 왔다 보니 한국말이 좀 어눌해요. 그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이크가 본명이구나. 네. 비밀 가명이거든요. 저의 운동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이크가? 네, 그렇죠. 아프리카 TV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제이크 씨가 방송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랑 이제 뭐 아프리카 TV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맞아요. 네, 그래서 홈짐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인데 그때도 몸이 되게 좋으셨어요. 홈짐에서 자기 집에서? 네, 얼굴이 그대로세요. 네, 그때도 되게 앳된 얼굴이셨는데 그게 기억이 납니다. 아이돌 닮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아이돌 스타 보는 느낌이고 바비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맞네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 태그 마크 여기. 네네. 피는 한국인이니까. 국뽕이 차오르죠. 자, 다음 김승현 선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뜻보이 채널 구독자 여러분. 김승현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서 좀 반가운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ICN이라는 단체의 피지크 프로로서 3번의 우승을 프로쇼에서 3번의 우승을 한 경험이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제 입으로는 쑥스럽지만 나름 베테랑 피지크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실 고민을 하다가 너무 좋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뭐 단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한번 정말 즐기고 또 겨뤄보기 위해서 이번에 참가를 결정을 아직은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는데 오늘이나 뭐 내일 결정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할 것 같고요. 나이를 방금 말했나요, 제가? 아직 말 안 했어요. 네, 말 안 했죠. 34살이고요. 네. 34살이고 운동 경력은 16년 이상.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라서 이제 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16년 이상 됐고 보디빌딩 저는 이제 그냥 운동이랑 보디빌딩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디빌딩 경력은 이제 6년이 조금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제가 말이 많은 편이라서 이거 전에 지금 찍기 전에 한번 거의 한 10분 정도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하려니까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기서 일단 소개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투머치 토커인데. 아니 괜찮아요. 예. 이국종 교수님 닮은 꼴로 되게 유명하고
안 닮아 보이려고 모자를 쓰고 나와서 혹시라도 좀 모자 쓴 거 가지고 불편해하실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RM 홍보대사라도 원RM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28살 이유진이라고 하고 여기 그 많은 분들이 제일 모르는 좀 제일 유명하지 않은 선수지만 네. 저는 이제 수상 경력이 작년에 ICN 프로 이제 승현 형님이 월드 챔피언 하신 거기서 프로 카드를 처음 획득을 했고 그 이어서 나바 WFF 월드 챔피언십에서 피지크 프로를 따고 이어서 9월에 그때 이제 빅리 코치님 뵀었는데 대표님이랑 네, 저는 멀리서 이제 네. 그때 그러니까 피지크를 나가서 나와서 네, AGP에서 네, 그 체급 1등 하고 기억납니다. 그 오버럴전에서 져서 카드를 눈앞에서 놓친 IF 프로가 될 뻔한 뻔했어요. IF 프로가 될 뻔한 가장 근접한 선수입니다. 직업군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진짜. 아, 네, 지금은 군인 육군 장교고요. 6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력은 제일 좋은데 제일 안 유명하다면서. 아, 운동 경력 한번 말씀드리면 네. 운동 경력 17살 때부터 해서 좀 11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 10년 이상이야, 그지? 운동 진짜 오래 하시네. 네, 다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수도 있는. 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여기서까지. 처음 나오잖아요, 이거. 아, 저는 이제 성악하는 운동가이고요. 저는 원래는 이제 성악 전공을 했는데, 원래 성악하기 전에 이제 좀 웨이트를 했었어요. 20살부터 이제 23살까지. 그때 춘천에서 그냥 동네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저기 계신 이제 빅리 형님도 보고 동네 헬스장의 트레이너였었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많이 유명한 프로 트레이너가 됐었는데 운동을 시작했다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운동 경력은 그때에서 어렸을 때 3년을 하고 그때 이제 정말 열심히 빡세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악을 하면서 거의 한 10년을 쉬었죠. 네, 이제 쉬고 다시 이제 운동한 지는 이제 거의 한 3년, 4년 정도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총 7년 정도죠, 그러니까. 경력의 공백이 크게 있네. 네, 많이 10년을 쉬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선수님 나이가 그럼 전 나이는 이제 35살인데 빠른 년생에서 친구들은 36살입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40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셨던 네, 진짜로. 나이가 중이나 막 춤추고 이러니까 어린애인 줄 알았어. 제이크님은 좀 충격받았는데. 충격받았어. 동갑인 줄 알았어요. 무슨 그래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 진짜요? 역시 미국 사람들한테 괜찮은 거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왜 우리 네. WBF 그 초청돼서 심사 받았을 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저 친구인 줄 알고 막 어깨 동무했었거든요. 아 맞아. 그랬고 얘가 친구로 하나? 아 그래서 형이 제이크 욕을 아무튼 제뭐 이제 거의 경력은 없지만 뭐 WNBF 프로 경력이 있고 다른 이제 대회에서 뭐 리저널 경기에서 그랑프리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유튜브 총총 구독 많이 해주세요. 다 어마어마한. 와, 여기 보니까 다들 프로 선수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재미난 질문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될 질문인데요. 이쪽 또 왼쪽부터 말씀해 주시면 되고 질문은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시는 이유.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이란 게 이게 되게 많이 웃기게 되는데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사실 이 보디빌딩이라는 게 약물하고 같이 커간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신 이유랑 케미컬을 약물을 좀 사용하는 뭐 익스트림 바디빌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견해가 있으신지 없으시면 없으시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케미컬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라고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거의 도박,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박을 알고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나도 욕심이 나니까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는데 더 좀 빨리 좋아지고 싶기도 하고 더 커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은 생각이 더 크니까 근데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쪽이어서 거의 대부분 잘 몰라서 이렇게 오히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뭐 형들이 다 체조 선수 이제 그쪽이 운동을 성장기 때 그 놀았던 게 다 철봉하고 평행봉이고 바디웨이트 트레이닝 많이 네, 했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냥 원래 그래서 등이 진짜 그냥 완전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에서 커가면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몸이 너가 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운동 이제 처음으로 18살 그때 이제 헬스장을 갔는데 이제 거기 있는 트레이너분도 너는 등이 되게 좋다. 뛰어나니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컴플렉스였어요. 기능도. 등 이제 등 자체가 그때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 그때는 있지. 몰랐으니까. 네, 그때는 하부 여기 나하고 힘든 건데 왜 이게 또 고등학생인데 있네. 나도 초등학교 때 근육만 해도 막 놀림받고 그랬어. 그래. 아니 저도 근육만 애들 막 왜 놀리고 그래. 애들이 곱등이라고 그랬죠. 맞아, 맞아. 네. 근데 이제 너가 정말 이런 거 잘하면 좋아질 것 같다는 추천을 해서 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뭐 어머님이 저를 좀 일찍 낳으셨는데 어머님의 이제 유전이 좀 잘 받아서 회복이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뭐 한 해 지날 때마다 다 계속 성장하는 게 좋아지는 게 아직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쪽에 아예 케미컬도 생각이 없었어요. 타고난과 꾸준함에 완전히 그런 좋아하네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앞으로 이제 운동하면서도 본인 그런 케미컬에 대한 터치는 아예 전혀 안 하는 걸로. 네, 아예 그런 것 쪽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알게 됐다. 중요한 거는 또 쫄보예요. 아. 네, 중요한 건 쫄보여서 그렇게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오래오래 운동하고 싶고 건강하게. 네. 다음은 제이크 씨.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영어. 네,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신 이유, 그다음에 뭐 케미컬 익스트림 바디빌딩에 대한 생각 있으신지. 저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사실 케미컬이라는 걸 잘 몰랐어요. 아예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헬스장에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몸이 좋으시니까 그렇지. 나도 저렇게 운동하면 될까라는 생각에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해왔는데 근데 이제 현실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저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 근데 트이 선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년마다 대회를 나가다 보니 우리가 극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 강도가 높으면 그 다음 년에 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몸이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그걸 받아서 매년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사실 그게 저한테는 케미컬이에요. 그 대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믿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건강하게 이렇게 운동하면서 하는 거를 추구해 왔고 그리고 사실 저는 케미컬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또 미국에도 왔고. 뭐 다만 그거죠. 이게 뭐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건 안 좋겠죠. 누구한테 이렇게 권유를 한다던가. 그렇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미국에 돌아가려 했었어요. 요번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래서 해외에서 저는 이제 행정학과를 공부해서 경찰이 되고 싶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잠깐 한국 기억났어. 네,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한국 여행 왔다가 4년 동안 인딩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아니 그러면은 3개월 이상 체류가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인의 특혜. 이제 F4 비자라는 게 있는데 F4 비자. 이게 3년마다 재갱신하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한국 분이고 하니까. 네. 대신 세금 내고. 다 내고. 그렇죠. 건강보험 그것도 이제 13만 원 매월 13만 원씩 내면서 제가 먹고 살기 힘든데. 모범 납세잖아요. 납세.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케미컬 쪽은 사실 제가 말하다가 안 하는데 미국에 돌아가면은 저는 사실 나이가 좀 먹어서 한번 해보려고.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솔직히. 지금 의사를 이제 해서 저 프리큐션 받아서. 그렇죠. 제 동생 의사예요 이제. 아 진짜. 근데 그쪽은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이제 연결을 해서 또는 공부를 제 동생이 해주면 이왕이면은. 네, 그렇죠. 그래서 세계적인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었던 그 꿈이 있는데. 그럼 제이크는 지금은 이제 내추럴을 고수하고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익스트림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네요. 있지만 있지만 만약 내가 내추럴로 나아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받아주고 받는다면 누구도 이렇게 봤을 때 와 대단하다라는 그 칭찬 한마디만 해주게 되면은 사실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대단하다. 대단해. 여기 올려서 피해갔어요. 뭐라. 다 갔는데. 다음 김승현 선수님의 의견.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신 이유하고 케미컬 익스트림 바디빌딩에 대한 견해. 저는 일단은 뭐 사실 오늘 이제 이 촬영에서 언급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제 개츠비라는 채널에서 저는 이제 참고 개츠비 아닙니다. 예. 개츠비는 많은 아닌데 사람들이 저를 개츠비로 알고 있는데 개츠비 아니고 오늘은 이제 김승현으로 나온 건데 한 2대 개츠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2대 개츠비. 근데 어쨌든 그냥 김승현으로서 봐주세요. 예. 근데 뭐 내추럴 보디빌딩이나 아니면은 뭐 약물 사용 보디빌딩에 대한 견해는 본 채널에서도 되게 많이 다뤄왔었고 뭐 사실 뭐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뭐 트포이님의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약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 표현하자면 좀 뭐라 그럴까요? 유연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저희를 조금 이제 부담이랄까요? 뭐 안 좋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물 사용 보디빌딩 완전히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많이 싫어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야? 어떻게 돼? 배척 확실히 얘기해.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은. 하지만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거는 딱 하나. 그러니까 싫어 뭐 지금 굉장히 그 워드를 사용할 뻔했는데 그런 말을 쓰면서 막 그렇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채널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이제 피트니스나 보디빌딩 스타들이 그 갖는 영향력, 대중들에 대한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굉장히 몸 좋은 선수나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저 되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잘못된 권유를 이제 받으면 쉽게 사실은 금방 손을 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딱 이제 팩트는 일단은 운동에 대한 기초나 아니면 기본이 없이 약물부터 손댄 분들은 확실히 자기 꿈과 좀 멀어질 수 있어요. 네, 확실히 그거는 저는 확신을 해요. 아마 빅리 쌤도 인정하실 거예요. 운동에 대한 기초나 몸에 대한 그런 기초 체력이나 뭐 이런 보디빌딩의 베이스가 없이 약물부터 손대신 분들은 약물 사용하는 용량에 비해서 몸 못 만들어요. 네. 뭐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상당히 경험 있는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네. 거의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래요. 저도 주변에 이제 약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좀 빨리 손대거나 아니면은 좀 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비해서 몸이 안 나와서 좌절을 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결국 그래서 나는 운동을 잘한다. 그래서 그냥 이제 정말 뭐 올림피아라는 정말 그 최고의 꿈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디빌딩을 사랑한다면. 저도 이제 보디빌딩 사랑하는 입장이고. 근데 저는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이 뭐 당연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라서 얘기 안 하고 그냥 약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딱 하나, 여러분은 약물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거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물 사용 보디빌딩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자면 그분들이 그냥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권장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거,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황철순 선수가 함부로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황철순 선수가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하시고 딱 영상에서 딱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약물 사용하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영상 찍는다고 하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함부로 내추럴 보디빌딩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면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영향력 갖춘 보디빌더 중에 단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전설이라고 칭송받는 분들조차도. 뭐 그게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근데 아쉬운 마음이 있죠. 입장이 있었을 거라고. 네네,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황철수 선수의 그런 뭐 용기?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저는 뭐 감동이라면 감동이고. 그래서 김대현이는 결국에는 요약해보면 나는 운동 잘하고 너희도 좀 싫어한다 이런 거.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말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약물이 이제 뭐 밉다 그러면 미운 거고 근데 사람을 저는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좋으면 항상 그분한테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투머치죠. 죄송해요. 아니, 좋은 말씀. 빙기 쌤이랑도 저는 이제 굉장히 또 인연이 깊은 사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이거 너무 긴데 프로로서 이제 꿈을 확신을 갖고 이제 운동을 하고 프로쇼를 나가고 이런 거에 저 빙리 쌤이 정말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런 거 좀 얘기해. 네,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뭐 프로 약간 그렇게 별로 이제 보디빌딩에 대한 마인드도 별로 그렇게 깊지 않았고 그냥 저는 그냥 운동 즐기고 트레이너로서 나는 뭐 좋은 트레이너 되자 약간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빙리 쌤이 뭐 어떤 자리에서 그 주제는 이제 트레이너로서는 트레이닝을 잘해야 된다지 대회 나가지 말라 막 이런 주제였어요. 트레이너 교육.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난 선수 말고 난 트레이너야 딱 이렇게 탁 무릎을 쳤었는데 오히려 밥 먹는 자리에서 아니 ICM 프로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왜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프로로서 왜 자부심을 갖지 않냐 자부심을 가져라 더 나가라 막 이렇게 독려를 해줬어요. 그게 저는 또 원천이 돼가지고 그 해 바로 이제 프로쇼 나가고 우승 또 할 수 있었고 네, 뭔가 프로 보디빌더 아니 프로 선수의 좀 쑥스럽지만 그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됐죠. 이게 지금의 저를 만든 게 간접적으로 빅리 쌤의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역시 승현의 인성이 좀 다르고. 아까 다른 운동만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약물을 막 싫어하고 약물 사용자 싫어도 돼. 그랬으면 이런 말도 만약에 왜냐면은 뭐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빅리 쌤 좀 조심스럽지만 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인드였으면 그리고 빅리 쌤도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저도 이제 얘기 듣는 게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해서는 제이크님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강경한 입장. 뭐 강경하다면 강경한. 자부심이 큰 거지. 자부심. 그렇죠. 그냥 자부심. 모든 분들이 스스로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또는 뭐 아니면 일반인들도 내추럴 보디빌딩을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 그 정도. 유진 선수님 처음에 뭐만 해야 됐었죠? 네, 질문을 다시 한번. 내추럴 보디빌딩을 지금까지 고수하는 이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익스트림 바디빌딩, 케미컬을 사용하는 뭐 프로 레벨의 바디빌딩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내추럴 바디빌딩을 고수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제외하고 생각하면 일단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약물을 사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약물을 뭐 평생 계속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실 뭐 탑 클래스의 경쟁 선수가 뭐 되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이상 사용할 이유도 없고 근데 그걸 썼다가 다시 안 쓰고 돌아와서 다시 운동을 했을 때 과연 그 운동이 재미있을까 라는 느낌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막 게임을 해도 하다못해 뭐 좋은 아이템에 이런 걸로 치장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뭐 맨몸으로 다시 뭐 레벨 1로 돌아가서 하라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운동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약물을 당연히 안 하고 뭐 할 생각도 없고 뭐 돈도 많이 든다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크고 그렇게 이거 도금입니다. 심하지 않지? 네 도금이어가지고 약사장교 반지입니다. 네. 5만 원. 저는 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바디빌딩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익스트림 바디빌딩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범법행위다, 법을 어긴다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전공을 또 법을 했기 때문에 법학 그 말해서 잠깐 자랑하면 그 수석 졸업했습니다. 네. 근데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건 뭐 사용 자체에서의 그 낙물 오남용에 대해서의 범법이라고 할 거는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될 뿐이지 법은 다만 이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약사법 위반 뭐 그것만 있더라고요. 법망에는 이제 그걸 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막 범죄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어 정립을 좀 확실하게 해야 돼. 일단 쓴다고 바로 범법자가 되는 거는 아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스포츠 윤리에서 있어서의 어떤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당연히 배척되어야 될 일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쓰는 게 당연하게 되면 당연히 안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게 선수들의 어떤 건강이나 생명을 깎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현실에 내몰리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나도 해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디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매니아 계층만 좋아하는 스포츠잖아요.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엄청나게 크고 우람한 몸에 그런 익스트림 바디빌더들을 보고 멋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 바디빌딩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흥행성이 떨어지고 뭐 머슬매니아라든가 뭐 아니면 스포츠 모델 이런 게 더 대중성을 얻고 오히려 더 그런 상업적으로도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바디빌딩이 거기서 탈피를 하려면 그 어떤 기준을 내추럴 바디빌딩으로 가야지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바디빌딩이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익스트림 바디빌더 약물 사용 이거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어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는데 그 모든 대중성을 안는 와 진짜 아름답다, 진짜 예쁘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려면 약물 보디빌딩이 근절이 되어야 오히려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얘기인데. 그 올림피아 선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수 누구예요? 근데 그렇게 근데 또 그렇게 물어보면 딜레마가 있어요. 약물을 또 사용한 선수가 당연히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아니. 브랜드 핸드릭슨. 진짜 이런 말 중간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딜레마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근데 이 되게 얘기를 잘해줬고 안티도핑 채널을 이제 대표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안티도핑이라는 시스템 와다라는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진 게 공정한 게임보다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1의 목적은 선수들이 뭐 경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도 많고 하니까 이 선수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안티도핑이 만들어진 거고, 공정한 게임과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 좋은 퍼포먼스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기 때문에 사실 보디빌딩에도 적용하자면 이게 참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종종 이제 약물이 원인이 돼서 사망하는 선수들도 유명하지 않은 선수 중에 정말 많아요. 다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되지 않는 것뿐이죠. 주위에 정말 많아요. 이동희 선생님도 한번 얘기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제일 큰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로서 만약에 그분들이랑 경쟁할 때 좀 그러니까 불공정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별개로 선수 보호,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또 그 선수를 때문에 영향력을 받고 약물을 함부로 손대서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요점 같아요. 사실 내가 봤을 때 여기 내추럴 선수들 자체가 진정한 건강 전도사야. 정말로. 익스트림 바디빌더들은 사실은 건강이랑 거리가 좀 먼 스포츠의 어떤 그 경쟁이 한 거고, 그래서 대중들과 접근하고 사실 소통하고 뭔가 문화를 키워나가려면 여기 김승현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이 내추럴 대회가 많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런 내추럴 대회에 우리가 선수를 섭외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러한 위험성,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을 달고 계속 자기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선수들도 진짜 그런 정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무모할지언정 멋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단지 이제 틀린 거죠. 서로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만 이제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거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빌더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금도 계속적으로 선수들이나 일반인들한테 약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썼을지언정. 왜냐면 그때 세대는 나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 제재 자체가 없어요. 와다의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그럼 죄송합니다. 잘 끊어 여기. 잘 뻔했어요 지금. 뭐였죠?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신 이유랑 그다음에 익스트림 보디빌딩에 대한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한 이유는 딱히는 없어요. 저희는 왜냐면은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보디빌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어릴 때 그냥 너무 말라서 그냥 살 좀 찌우자 해서 운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운동을 하는데 되게 잘 크더라고요. 되게 지금 옆으로 잘 크세요. 스트레스가 좋은 거죠. 역시 커 보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거의 한 2년 했는데 53kg에서 83kg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때는 바디빌딩이 막 이렇게 유명할 때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운동을 했는데 너무 잘 크니까 그때도 등도 지금만 했어요. 그냥 그때 다 키운 등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약을 아예 몰랐고 그때는. 그래서 다시 이제 성악을 하면서 아예 약물 뭐 이런 거 아직도 모르고 보디빌딩도 모르다가 다시 운동을 했죠. 다시 운동을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회를 나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년 운동을 하고. 근데 트레이너가 약물을,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약물을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나 아니잖아. 아니 형 아니죠. 지금 아니죠. 잘 말해야 돼. 다른 분. 그래서 근데 그때 약물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뭐 어느 정도 약물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대회를 나가려면 이렇게 약물을 써야 된다는 거는 그때는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근데 왜 이거 약물을 내가 내가 일반인인데 나는 그냥 재미삼아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재미삼아 나가는데 어쨌든 1등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약물 안 써도 되겠구나.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박승현 그분이 이제 뭐 약투 사건 막 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좀 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갖게 되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 케미컬 사용자의 그거에 이제 아까 안 좋은 저희 생각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케미컬 사용자를 나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올림피아를 가려고 하고 정말 자기 꿈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는 오히려 좀 약간 존경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싫어하는 건 이제 예전부터 말을 했지만 제 채널에서도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짓말. 네. 왜 내추럴들의 시장에 와서 왜 자기가 써놓고선 거짓말 한 다음에 왜 짱이 되려고 하는가? 이거 나중에 네. 자세히.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